실수 t에 대하여 y 이퀄 x 3승 그래프 위에 t, t 3승과 y 이퀄 x 플러스 6 사이 거리를 gt 다음 중 어떤 것을 보라. 봅시다. 점 x1, y1과 직선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0 사이의 거리 이제가 뭐냐? d라고 합시다. 는 A 제곱 플러스 B 제곱분의 절대값 그렇지. AX는 BY1 플러스 C 이게 그치? 여기 친구는 이 곡선 위에 t, t 상수가 이 직선 사이 거리를 gt 따라서 gt는 t, t 3승이랑 과 직선 일반형으로 바꾸면 X 마이너스 Y 플러스 6은 사이의 거리라며. 그러니까 gt는 루트 2 T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6 이게 되겠네. 네. 이게 gt야. gt 정리를 하면 루트 2분의 1 절대치 마이너스 좀 짜증나니까 절대치 마이너스 x랑 절대치 x랑 같이. 그치? 그러니까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가 되게끔 해주는 게 좀 생각하기가 편하겠네. 그러니까 t 3승 마이너스 t 마이너스 6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지. 그냥 이 상태 해도 되긴 한데 이게 좀 더 편할 것 같아 이야기가. 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가 상황을 그림을 상상을 해보자고. 이 그래프는 일단 이 그래프를 그리고 3차원 분모가 그렇지. 밑에 그거 꼭 올렸어. 연속이지 당연히.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맞겠네. gt는 0이 아닌 극소값을 갖는다. t 이퀄 2에서 미분 가능하다. 일단 이 그래프를 좀 그려서 절대치 밑에 거꾸리는 걸 생각을 좀 해봅시다. 됐어? 그려보면 되고 그래. 그래. 한번 되겠어? 네. 끝까지 해줘. 해보고 다시 해봅시다. 일단 이 그래프 y 이퀄 그러니까 t 3승 마이너스 t 마이너스 6 그래프를 그리면 이 그래프 그리면 뭐가 나오겠지. 해서 이걸 곱해보면 만약 이거 얘는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만약에 y 이퀄 fx 그래프가 이렇게 되었다고 합시다. 여기서 y 이퀄 2fx 그래프를 그려라 하면 이 점은 일단 그대로 지나게 돼. 하고 2배 확대된다는 거야. 확대. 이런 형태의 그래프. y 이퀄 루트 2분의 1 fx 그래프를 그려라. 2분의 루트 2 fx 그래프를 그려라. 2분의 루트 2. 루트 2는 1.414거든. 그러면 2분하면 0.7쯤이야. 0.7 곱하기 fx 근사. fx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면 조금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형성되는 그래프. 그래프 모양 유사하다는 소리야. 그때 그 사람 똑같다는 소리야. 절대 붙이면 밑에 거꾸로 하면 똑같은 거.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이 문제 풀 때야. 되겠어? 그럼 다른 거? 156번 150? 6번 6번? 6번 6번.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ABCD 두 대각선의 교점의 좌표는 0,1 공통부분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겹쳐지는 부분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래. 이거 보면 이 점, 이 사각형
이 사각형 모두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라고 되어 있을까 봐. 그지? 그러니까 이거의 길이가 0.5, 0.5. 이게 1이니까 이 점의 좌표가 2분의 3. 얘가 0,2분의 1이 될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고 다 x값 평행, y값 평행한 사각이고 이 대각선의 교점이 이 그래프 위에 있대. 이 점이 여기서만 움직일 수 있겠지. 이 점이 저 위에 있으면 당연히 겹쳐지는 부분은 없을 거고 저 왼쪽에 있더라도 겹쳐지는 부분은 없을 거고 그리고 이게 y = x제곱 대칭꼴이니까 이 점이 여기 있든 여기 있든 똑같은 사각이 될 거니까 한쪽만 해주면 되겠네. 일단은 그리고 이 점의 x 좌표를 t라고 둡시다. t 얘기는 얼마야? 2분의 1. 그러니까 t 값이 여기서 2분의 1보다 1 1보다 크게 되면 t 값이 1보다 크게 되면 안 만나. 만나지 않을 거다라는 거. 그치? 이게 t이고 t에서 2분의 1 빼봐야 2분의 1보다 더 만나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교점이 생기려면 일단 t는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은 수여야 되겠네. 음수인 거는 대칭꼴이니까 신경 안 쓰겠다고 아까 이야기를 했고. 됐어? 그러면 t 값이 일단 0과 1 사이라고 합시다. 이 점의 x 좌표를 t라 둔 거야. t. 그러면 이 사각형의 넓이를 이제 구할 거야. 이 사각형의 넓이를 t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하고 싶어. 직사각형이지? 됐어 여기까지? 이게 t야. 이거의 길이가 얼마?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이 점의 좌표가? 그렇지? t-2분의 1 대체? 이거의 길이가? 2분의 1. 이 점의 좌표가 뭐라고 했어? 엄마? t 제곱이지. y = x. 얘가 뭐? t 제곱. 얘가 뭐? 2분의 1. 얘가 2분의 1이라고 아까 표현했고. 대체? 만들어지는 사각형. 확대를 좀 했다고 합시다. 얘의 길이는 이 길이지? 큰 놈에서 작은 놈 뺀 거잖아. 이게 오른쪽이 왼쪽에 있어야 될 거니까. 그러니까 뭐 빼기 뭐? 2분의 1 빼기 t-2분의 1. 정리하면? 2분의 1 마이너스 t-2분의 1이니까 1 마이너스 t가 보기가 좋지. 마이너스 t 플러스 1 빼면 되고 어쨌든 대체 얘의 길이는 이 길이를 말하지. 이 길이를 말하겠네. 이거 잘못했다. 잠시만. t제곱 플러스 1. t제곱에서 이게 t제곱 소리. 이게 t제곱이었고 이 간격이 2분의 1. 그럼 이 점의 좌표는 t제곱 플러스 2분의 1. 됐니? 뺀 거지. 뺀 거니까 높이가 t제곱. 넓이를 ft라고 두면 가로가 이거, 세로가 이거. 두 개 곱하면 이 범위에서 얘의 최대값을 구하래. f'(t) 빠르게 할게 이제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3t 묶어내면 t 마이너스 3분의 2 위로 블록한 이차함수 여기 0이고 여기가 3분의 2고 이게 y = f'
프라임 t 그래프 미분을 한 그래프 위로 올라간 거. 마풀마 y 꼴 ft 이게 즉 넓이 그래프를 그리다. 감소, 증가, 감소. 근데 여기서 필요한 부분이 어디서 어디까지?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 여기서 때까지. 최대값은 t가 얼마일 때? 3분의 1 때. 따라서 넓이의 최대값은 f 3분의 2가 답이라고. 마이너스 3분의 2의 세제곱 플러스 3분의 2의 제곱. 계산해주면 되겠지. 됐어. 147. 아이씨 또 맛이 갔다. 됐다. 혹시 큰 거 있어? 아니요. 그럼 이거잖아. 네. 이 그래프까지 상상했냐고. 네. 그 그래프까지 상상하면 그래프 3분의 1 정도 간 거야. 얘가 fx가 마이너스 x 3승 플러스 mx 제곱 플러스 nx. 얘가 원점 이외의 점에서 x축과 접하고 극소값이 마이너스 4래. 그 말은 일단 얘는 0,0을 지나는 상황이지. 0,0. y절편 0이니까. 0,0을 지나고 3차의 개수가 음수인 3차수고 극대극소에 쓰려면 어찌됐든 이런 그래프가 0,0을 지나는데 원점 0,0 이외에서 x축에 접하려면 이렇게 돼야 되겠지. x축에 접하는 상황은 3차항의 개수가 음수인 3차 함수가 x축에 접하는 상황은 이런 상황이든지 이런 상황이든지 둘 중 하나겠지. x축과 접하는 상황 3차항의 개수가 음수일 때. 그런데 어쨌든 원점을 지나야 돼. 0,0을 지나야 돼. 얘가 원점이든가 얘가 원점이든가. 아니 바보가. 얘가 원점이면 안 되지. 얘가 원점이든가. 이 상황에서는 얘가 원점이든가 혹은 얘가 원점이면 안 되지. 안 되지. 일단 두 개 다 가능해. 일단 극소값 이 말이 없다라면 이 말이 없다라면 원점 이외의 점에서 x축에 접하는 그림은 이런 그림 또는 이런 그림. 그런데 극소값이 마이너스 4라고 했으니까 얘는 극소값이 0이 되네. 안 되겠다. 이런 그래프. 네가 지금 그 그래프까지 그려본 거. 그래서 일단 이 그래프가 되었다. 이 그래프 0이고 뭐가 있을 거고 극소값이 얼마? 마이너스 4래. 일단 2까지 되니까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뭐가 또 생각났으면 좋겠냐고 하면 이런 거. 저번 이런 식 던져주고 그래프 그리는 거 연습했었지? 그치? 그러면 이거 그래프 이런 식의 그래프 1, 2, 3 마이너스 해봅시다. 얘는 어떻게 되고 이런 식의 그래프인데 x절편 몇 군데? 두 번째. 마이너스 1에서 뚫고 1에서 튕겨요. 튕기고 이게 마이너스 1 이게 네. 1이 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뭐 좀 말은 이건 바로 되겠지, 그지? 그러면 이걸 거꾸로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다. 3차수식은 이게 된다는 소리야. 네.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야. 네. 그럼 이걸 만족하는 3차함수 fx는 3차의 개수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x절편이 0 하나? 여기가 뭔지 모르지? k라도 쳐. 그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 제곱. 이라고 두고 극소값이 마이너스 4. 이걸 뭐 혹시 이걸 알려나 모르겠다. 몇 대면? 뭐라고 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제곱 fx는 마이너스 x 3승 플러스 2kx제곱 마이너스 k제곱 x 했다니까지. f 프라임 x 하면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4kx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묶어내고 kx 플러스 k제곱 31kk 마마 마이너스 괄호이고 3x 마이너스 k x 마이너스 k 그리고 k는 딱 봐도 k는 양수지. 오른쪽 있어야 되니까. 그래프 그리면 f 프라임 x 그래프 그리면 위로 볼록하는 함수 여기가 3분의 k 여기가 k 마플마 감소 증가 감소 여기가 2점 여기가 2점 그러니까 fk는 k에서 함수값이 얼마? 0. 당연히 fk 0이네. f 3분의 k가 얼마? 마이너스 4가 돼야 된다. 여기에서 f 3분의 k 하면 마이너스 3분의 k 곱하기 3분의 k 집어넣으면 3분의 k 마이너스 k 4. 네. 9분 9분의 4. k 제곱 네. 4k 전체 제곱이니까 네. k 제곱 정리하면 마이너스 27분의 4k의 세제곱 얘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4. 마사 날려버리고 27 곱해버리면 k 3승은 27. k는 3. 3 k가 3 집어넣는 제곱 마이너스 x 곱하기 x 마이너스 3의 제곱 전개하면 m의 값 나오고 되겠어? 네. 그 다음 없어요. 뭔지 됐어. 또 가서 또 가서 개념 원리를 좀 해보고 합시다. 개념 원리. 그래도 문제만 풀게 아니라 개념 원리 뭐가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니까. 안 가져봤어. 그냥 책 화면 봐도 돼. 149페이지 속 안돼 수업 지금 미분 파트에서 제일 마지막 속도와 가속도 부분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의 속도와 가속도에 대해서 뭐라 주절주절 나와 있어. 기호가 좀 복잡해 보이기는 한데 별건 아니고 나중에 미적분에서도 속도 미적분에서도 미분 파트 제일 마지막이 속도와 가속도야. 그때는 뭐가 달라지냐고 하면 평면 위를 움직이는 지렛의 속도 가속도. 그러니까 그때는 좀 어렵고 어렵다기보다 x, y 좌표 두 개 잡히라. 평면에서는 좌표 두 개, 수직선에서는 좌표 하나. 그러니까 좌표 하나 수직선이 점이니까 좌표 하나 가지고 생각을 해주니까 딱히 많이 어렵지는 않아. 그거 가지고 뭔가 생각하는 문제. 그 다음에 변화율 문제 두 가지가 나와. 속도 가속도와 변화율. 보면 속도 가속도 뭐라 주절주절 되어 있는 이 박스 이내의 내용
크게 신경 안 써도 돼. 밑에 이거 가지고 생각을 해주면 돼. 키포인트. 그러니까 C가 T에서의 위치가 있대. C가 T에서의 위치를 C가 T에서의 위치를 한번 미분을 하면 C가 T에서의 위치를 미분을 하면 미분한다는 말이 당연히 C가 T 문자 T에 관해서 미분을 한다는 소리야. 미분을 하면 C가 T에서의 속도가 나오고 속도를 다시 또 미분을 하면 가속도가 나오고 이게 돼. 속도라는 게 뭐냐고 하면 속도 물리 배운 애들도 있고 안 배운 애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속도하고 속력하고 다른 개념. 속도는 방향성을 가지는 거고 속력은 방향성이 없이 크기만 가지는 물리량이 되는 거고 일단 다 집어치우고 보통 중학교 때 속력 일반적으로 보면 속도하고 속력은 같다라고 지금 많이 하지. 사람들 뭐 어머니한테 물어보고 그러면 같은 거 아니야? 속력 계산할 때 거리 분의 시간 분의 거리라고 했지? 중학교 때 시간 분의 거리. 이제 조금 수정을 해야 돼. 속도라는 게 시간 분의 위치 변화량. 이게 정확한 속도의 개념이고 속력의 개념은 시간 분의 이동 거리. 이건 약간 나중에 적분이랑 다 들어갈 거니까 이건 좀 구별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속도라는 게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순간 속도를 말하는 건데 순간적인 시각 t에서 순간적인 속도라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 위치 변화량을 시간에 대해서 나눈다. 미분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결론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가속도라는 게 시간에 대한 속도 변화량을 말하고 속도라는 게 제한 위치 변화량. 이게 속도의 개념이야. 위치를 미분하면 왜 속도가 나오냐? 속도 개념 자체가 시각에 대한 위치 변화량이 속도거든. 순간적인 속도 미분을 하면 순간 속도가 나오는 거고 가속도라는 게 뭐냐고 하면 시간에 대한 속도 변화량. 이걸 가속도라고 해. 개념이 되는 거라고. 그냥 외워야 되는 거긴 한데 굳이 다 뭐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수학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오더라. 왜? 잘 모르겠고 그냥 이렇대. 그 다음 풀면 돼. 그 다음 속도의 절대값을 씌운 게 속력이라고 보면 돼. 속도의 절대값이 속력. 이게 나중에 미적분에 가면 조금 달라지게 돼.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고 지금은 속도의 절대값을 붙이면 속력이다. 이것만 가지고 문제를 해봅시다. 이것만 가지고. 그리고 여기 속도는 아까 뭐를 가진다고 했으냐고 하면 방향성을 가진다라고 했어. 방향성. 그리고 지금 운동이 어떤 운동이냐고 하면 직선 운동을 말하고 수직선상에서 운동. 그러니까 앞으로 가든가 뒤로 가든가 혹은 위로 가든가 밑으로 가든가 둘 중 하나야. 그러니까 여기서 속도가 양수이다. 속도가 양수라는 말은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소리야. 앞으로 가든가 수직선상에서 오른쪽으로 가든가 아니면 연직 운동에서는 위로 올라가든가 그게 속도가 양수라는 말이고 그러니까 운동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다. 방향이다. 수직선을 상에서는 이 방향이고 두 번째 앞으로 간다. 앞으로 간다. 혹은 세 번째 위로 올라간다. 그런 상에서 속도가 양수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 속도가 음수라는 건 당연히 운동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 이 반대로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고 속도가 0이다. 현재야 속도가 0이다. 뭔 소리일까?
운동방이 없다? 정지라는 소리지. 정지. 속도가 0이다. 정지해 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운동 방향을 바꾼다. 이런 식의 질문을 많이 해.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어쩌고 저쩌고.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말이 뭘까? 속도의 부호가 양수에서 음수 혹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뀐다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뭐 극대극소에서 f'x에서 이게 마이너스 s 플러스 플러스 s 마이너스 이런 게 부호가 바뀌는 지점을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고 하고,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게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 얘는 시각에 대한 속도 그래프에서 그래프를 해서 푼다. 지금 어디 중요한 게 여기에 이거만 좀 여기다 필기를 해놓읍시다.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나중에 다시 부가 설명을 할 거고, 운동 방향이 바뀐다,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찾느냐? 시각에 대한 속도 그래프를 그려서 찾는다. 이까지만 좀 적어놓읍시다. 나중에 보면 별건 아니게 될 건데 일단 중요하다 싶은 건 저쯤인 것 같아요. 포인트 이게 큰 틀이 될 거고, 속도, 미분에서의 속도는 시각대에서의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온다. 속도라는 게 속력과 약간 구별되는 개념이다. 속도는 방향성을 가지는 거고 속력은 방향성이 없는 거다. 그다음 주어 이 상황에서는, 지금 시험 상황에서는 속도의 절대값을 씌우는 그놈을 속력이라고 한다. 속도가 양수다, 플러스다, 앞으로 간다. 속도가 여기 음수다, 뒤로 간다. 속도가 있다, 정지해 있다. 그 다음에 운동을 바꾼다, 금방 말했듯이 시각에 대한 속도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을 해봐라 라는 거. 그러면 그 다음에 변화율은 조금 이따 다른 식으로 설명을 할 거고,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의 시각T에서의 위치가 저렇게 주어져 있대. 위치 x가 t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이 위치래. 요 놈을 미분을 하면 하나 3t 제곱 마이너스 2t. 이게 속도고, 어디에서의 속도? 시각 t에서의 속도고, 요 놈을 한 번 더 미분을 하면 6t 마이너스 6. 보통 속도를 기호로 v, velocity vt가 3t 제곱 마이너스 6t, v라는 기호를 많이 써. 가속도를 accelerator 해서 a라는 기호를 많이 써. at가 6t 마이너스 6. v가 속도, a가 가속도.
시각 t에서의 속도, 가속도, 그냥 속도 합으로 써도 되고 v라는 보통 표현을 하니까. 일단 이거 이젠 질문 1번 3초에서의 속도와 가속도. 이게 3지분은 되겠지. 3지분이면 3초에서 속도는 v3 3지분하면 27-18 하니까 9가 되겠네. 3초에서의 가속도 a3 이게 지금 한 거지. 3지분하면 18 마이너스 6 12. 물리 파트에서는 단위가 중요하기는 해. 단위 미터인지 킬로미터인지 중요한데 수학 문제 풀 때 단위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될까. 보통 단위를 통일시켜 주게 되니까 완전 뻔한 거 빼고는 단위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돼. 일단 이거고 2번 뭐냐? 운동 방향을 바꿀 때의 위치. 어찌됐든 지금 문제에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표현이 나오네. 뭘 하라고 해서? 시각에 대한 속도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을 해보자고. 이거 VT가 3t 제곱 마이너스 6t 얘 그래프를 그리자. 인수분해 3t 묶어내면 t 마이너스 2네. 이 그래프를 그리면 가로축이 t축이고 세로축이 vt 속도축이 되는 거고, 시각이 음수인 부분은 생각할 필요 없지. 마이너스 1초 마이너스 되잖아. 0초부터 모든 게 상황이 진행이 되는 거니까. 이 그래프 아래로 블록한 이차함수고 0일 때 그리고 2일 때 가로절편 t절편 아래로 블록한 이차함수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0초부터 2초까지 속도가 음수고 뒤로 간다는 소리야. 2초 지나서는 속도가 양수고 2초일 때는 속도는 0이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뒤로 갔다가 정지하다가 다시 앞으로 가는 상황. 속도가 음수였다가 양수. 그러니까 운동 방향을 바꿀 때라 하면 언제? 2초에서. 운동 방향 바꿀 때 t 이꼴 2일 때의 위치를 구하래. 운동 방향을 바꿀 때라는 게 2초에서. 그러니까 시각에 대한 속도 그래프를 그려서 2초라는 걸 확인을 하라고. 이제 질문이 2초에서의 위치를 구하래. 위치를 xt라고 둡시다. 그러니까 2초에서 위치니까 x2를 질문하는 거래. 여기에 t자를 2를 집어넣은 거. 8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4. 그러니까 제일 처음 어떻게 운동한다고 해서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간다고 했잖아. 뒤로 간 그 정지하는 순간 그게 2초에 되지. 운동방을 바꾸는 순간 뒤로 가 있겠지. 얼마만큼? 뒤로 4만큼. 위치 그래서 마이너스 4라고 한다는 거. 한번 해보고 그 다음 34. 지상 25m 위치에서 지상 25m 위치 상황이 지면이 있고 25m짜리 건물이 있대. 이 건물에서 20m 속도로 지면과 수직하게 위로 던져 올렸다는 거지. 위로 당연히 던져 올리면 올라갔다가 당연히 내려오겠지. 이런 식의 운동을 말하는 건데, 던진 돌의 t2의 높이가 x가 이거래. 높이 xt가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20t 플러스 25래. t가 0일 때 위치는 얼마? 25. 왜? 25m에서 높이 던졌다며. 0초에서 높이는 당연히 25지. 높이가 일종의 위치가 될 거고, 미분을 하면 속도 하면 마이너스 10t 플러스 20.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 그냥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네. 따라 마이너스 10 미터 퍼 세컨드 제곱. 이게 뭐냐? 어떤 가속도? 네. 물리 배웠나? 네. 물리 배웠어? 그러니까 마이너스라는 말이 미터 방향, 그 지구 중심 방향으로 당긴다, 올라가는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 뭐 그런 의미기는 해. 됐고, 하나 되고.
어쨌든 위치가 주어져 있고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래. 그죠? 이거 뭐 물리 그런 개념 모르더라도 위치 미분하면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 그래 거기서 돌을 던지고 3초의 돌의 속도와 가속도. 3초의 돌의 속도는 V3을 구해주면 되는 거고 VT 구해놨잖아. 이거 3 집으면 되는 거고 가속도 A3을 구해주면 되는 거고 즉 가속도 A, T자리에 3 집으면 되는 거고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 최고 높이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 이런 걸 생각을 해봅시다. 2차 함수를 해석을 해도 되긴 한데 보통 시각에 대한 속도 그래프 가지고 운동을 한번 변화를 생각을 해야 돼요. 가로축이 시각 t, 세로축이 속도 v. 1차 함수니까 직선이네. 0일 때 속도가 얼마? 20. 왜? 당연히 제일 처음에 20m 속도로 위로 던졌다며. 0절 속도 당연히 20이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이니까 기울기가 음수지. 이렇게 되겠네. 이때 나는 얼마? 2초일 때지. 2초에서. 그러니까 0초부터 2초까지 속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2초 지나서 마이너스 이게 무슨 소리일까? 0초부터 2초까지는 어디로 올라간다? 위로 간다는 거지. 2초일 때 속도가 0이래. 순간적으로 정지한다는 거고 2초 지나서 속도가 음수래. 밑으로 떨어진다는 거지. 언제 최고 높이에 도달할까? 2초일 때지. 2초일 때.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보고 운동을 추적을 할 수 있어야 돼. 0초부터 2초까지 속도가 양수다? 위로 올라가겠지. 2초 지나면 2초일 때 속도 0이다 순간적으로 정지하고 2초 지나면 밑으로 떨어지고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2초가 될 거고 2초 후에 최고 높이가 될 거고 최고 높이를 구하라. 최고 높이라는 게 2초에서의 높이를 구하라. 이게 질문이 되겠네. 이게 t초에서 높이가 이거라며. 2초에서의 높이는 x2가 답이 되겠지. 이 집어넣은 거. 2초에서의 높이. 문제는 이게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 언제 떨어지냐라는 식입니다. 지면에 떨어진다. 지면에 떨어진다? 지면에 떨어진다라는 거죠. 지면에 떨어진다는 말은 높이가 얼마이다?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 인의 높이가 얼마? 0이라는 거지. 높이가 이거라며. 높이. 마이너스 5 곱하기 t제곱 플러스 20t 플러스 25. 이게 높이라며. t초에서의 높이가 이거야. 이게 뭐가 되는? 0이 되는 t값을 계산하죠. 마이너스 5 까버리면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5는 0. t 플러스 1 t 마이너스 5는 0. t는 마이너스 1 또는 5에서 높이가 0이다. 근데 음수의 시간은 의미 없다 했잖아. 5초에서 위치가 높이가 0이다. 그러니까 지면에 떨어지는 건 언제에서 t 이퀄 5에서 지면에 떨어지게 돼. 5초에서의 뭘 구하라고? 속도를 구하래. 속도 구해놨잖아. v 5의 값을 구하라. 이게 질문이야. 5 집어넣으면 그게 다. 그래서 집어넣고 계산하면 그냥 해주면 될 거니까. 이게 뭐 위치, 속도 이런 개념. 그 다음에 그래프 봅시다. 원점을 출발을 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P의 시각에 대한 속도 그래프가 다음과 같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속도 그래프다. 이제가 0초에서 3초까지 속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3초에서 5초? 마이너스 플러스 앞으로 가다가 수직선 위,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다가 앞으로 가요. 그러니까 수직선 위에서 운동이면 오른쪽 가는 게 플러스, 왼쪽 가는 게 마이너스 방향이야. t 이퀄 3에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 맞을까 틀릴까? 맞아. 맞지. 3초에서 속도는 0이고 3초 직전까지 앞으로 가다가 3초 지나서 뒤로 가다며. 맞고 2초에서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네. 맞지. 2초의 속도가 플러스잖아.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맞겠네.
5초에서 가속도는 0이다. 가속도. 여기서 이것 좀 봅시다.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다 라는 말은 시각에 대한 위치 그래프가 0초에서의 위치가 이쯤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합시다. 시각 t에서 위치 그래프가 이거라고 합시다.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라는 말은 어떤 지점 t에서 이 접선의 기울기가 속도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기울기가 양수네. 기울기가 양수다, 속도가 양수라는 소리지. 속도가 양수라는 말이 뭘까? 앞으로 간다는 소리야. 지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치가 플러스 계속 증가하잖아. 앞으로 간다는 소리지. 미분하면 속도다, 접선의 기울기가 속도. 시각에 대한 속도 그래프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지점에서 이 지점의 속도 그래프, 이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가속도가 돼. 미분한 게 그 다음 계산하면 이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그 다음 개념이 된다는 거. 그러면 여기서 t=5에서 가속도는 시각에 대한 속도 그래프에서 5초일 때 지점은 이 점이네. 이 점에서 속도에 대한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 이게 이 접선의 기울기가 5초에서의 가속도를 말한다. 가속도. 5초에서의 가속도, 접선의 기울기가 지금 0이 되니? 아니잖아. 0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가속도는 0이다? 아니라. 밑에 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 봅시다. 원점에서 출발을 해서 시각에 대한 속도 그래프를 그려간 거다. 0초부터 2초까지 속도는 음수, 2초 지나서 속도는 양수. 혼자 3초에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 맞아 틀리나? 아니지.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건 언제야? 얼마? 1대 운동 방향을 바꾸지. 3초에서 틀렸고 2초에서 점피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2초에서 정지하는 거지. 움직이지 않지. 정지하지. 움직이지 않지. 4초에서의 가속도는 0이다. 4초에서의 가속도는 시각에 대한 속도 그래프에서 가속도는 접선의 기울기야. 4초에서의 가속도 4에서 3, 여기 있겠지. 여기에서 접선 이렇게 되겠지. 기울기 0이지. 맞는 거지. 됐지? 다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의 위치 그래프야. t에 대한 시각에 대한 위치 그래프야. 위치 그래프. 보통은 시각에 대한 속도 그래프를 많이 주는데 시각에 대한 위치 그래프가 주어진 거야 지금. 시각에 대한 위치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속도야. 봅시다. 점피는 수직선 위의 점 3에서 출발을 한다. 언제야? 맞아 틀리냐? 왜? 3에서 맞지? 5에서의 속도는 0이다. 왜? 5에서 접선의 기울기, 시각에 대한 위치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는 속도라고 했거든. 접선의 기울기 아니잖아. 양수지. 틀렸고. 0부터 1 사이에서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왜? 위치가 줄어든다. 혹은 움직이면 속도가 음수다. 접선의 기울기가 지금 계속 0부터 1 사이 이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계속 음수잖아. 속도는 0과 1 사이에서는 음수지. 혹은 0부터 1까지 위치가 점점 늘면 3에서 줄어들잖아. 거꾸로 3 위치에서 점점 늘면 0의 위치로 뒤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양의 방향 움직이도 아니지. 음의 방향 움직이지. 그렇지? (175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정피의 시각계에서의 속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 시각에 대한 속도 그래프를 그려놨네. 운동 방향을 몇 번 바뀌는가? 이거 현재 이거 속도가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운동 방향을 바꾸는 지점이 몇 군데야? 세븐 세 군데지.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 지점은 앞으로 가다가 쉬었다가 계속 앞으로 갈 거야. 쉬는 거지 뒤로 운동만 바꾸지는 않거든. 정지만 할 뿐이지. 앞으로 갔다가 계속 앞으로 가는 거. 이런 거. 이게 시각에 대한 속도 가속도 개념. 속도 가속도에서 다시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고 미분 개념을 시각에 대한 위치 그래프에서 접선의 길이가 속도,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다. 접선의 길이가 속도다. 시각에 대한 속도 그래프에서 접속도, 즉 미분한 게 가속도다. 이렇게 돼.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이 된다. 속도를 구한다는 절대값이면 속력이 된다. 그 다음에 운동방을 바꾼다는 건 시각에 대한 속도 그래프에서 적당히 해석을 해보라 라는 거. 그 다음 페이지 나오는 게 시각에 대한 길이, 넓이, 부피의 변화율이라고 되어 있네. 변화율 문제. 시각계에서의 길이가 L, 넓이가 S, 부피가 V, 길이 L, S, V. 이 각각의 도형이 시간이 델타 T만큼 경과하는 동안 길이, 넓이, 부피가 각각 델타 L, 델타 S, 델타 V만큼 변했다라고 할 때 시각 T에서의 길이의 변화율은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L. 뭐 복잡하게 저렇게 되어 있네. 다 집어치우고 길이의 변화율은 그냥 길이를 미분한 거. 넓이의 변화율은 넓이를 미분한 거. 부피를 미분한 게 부피의 변화율. 이게 미분한 기호야. 미분한. dt분의 dl은 l을 t에 관해서 미분한 거. dt분의 ds는 s를 t에 관해서 미분하는 거. 그다음 변화율은 그놈을 미분한 게 된다. 근데 변화율 문제는 어떻게 푸냐고 하면 변화율 문제를 푸는 방법 T가 T 그러니까 변화율 문제는 T 초후 혹은 T분 후의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서 문제를 풀어야 돼. 일단 다 동일한 형태로 문제를 풀게 될까? T분 후의 상황, T 초 후의 상황 이런 거 한번 가봅시다. 이게 조금 이거 뒤에 거부터 할게요. 37부터 할게요.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 모양의 파문이 인다. 가장 바깥쪽 파문의 반지름의 길이가 몇 초 20cm씩 늘어나고 돌을 던지고 난 후 3초 후에 가장 바깥쪽 파문의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해. 뭐라고? 변화율 질문을 한가. 넓이의 변화율. 변화율 질문은 T초 혹은 T분 후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니까 이건 t 초가 돼야 되겠지? 몇 초 어쩌고 했으니까. 호수에 돌을 탁 던지면 동심이 쫙 펼칠 거잖아. 그러니까 몇 초, 몇 센치, 20cm씩 자자자 커져가지고 이렇게 동심원이 커져 있겠네. t초 지났다라고 합시다. 돌이 수면에 입수하고 t초가 지났으면 파문이 좀 커져 있겠지. 그 상황을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자고. 그러면 돌이 입수한 지점에서 t초 지났으면 동심원이 이렇게 커져 있겠지. t초 상황이야. 후의 상황. 현재 그러면 여기서부터 맨 바깥쪽 파문까지의 길이가 20? 몇 초? 20cm씩 늘어나고. 몇 초 지났다고? t초 지났어. 20? tcm 되지. 1초에 20cm, 2초에 20 곱하기 2cm, t초 지났으면 20tcm 커져 있겠지. 이게 끝이지. 질문이 뭔데?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래. 파문의 넓이. t초의 이 넓이를 구해보자. 넓이를 구하면 현재야 20t죠. 400t죠. 아니면 파이 400 파이 t 제곱 20t 파이 r의 제곱이니까 이게 넓이야. 이게 넓이. 넓이의 변화율은 이의 변화율 뭐라고 이게? 800 800 t t 이게 답이야. 이게 답. 근데 언제? 3초 여기 뭘 집어넣자고? 3 집어넣자. 2400 파이 이게 답. 143 해볼게. 가로의 길이가 9cm, 세로의 길이가 4cm인 직사각형이 있다.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몇 초? 0.2, 세로의 길이가 0.3씩 늘어난다.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는 순간 넓이의 변화율.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래. 의 변화율. 변화율 질문이니까 t초 상황을 생각을 해야 되겠네. 제일 처음 주어진 건 가로가 9cm, 세로가 4cm 인 직사각형이 있고 여기서 t초 지나면 가로가 좀 커져 있고 세로도 커져 있겠네. 이렇게 커져 있는 새로운 직사각형이 나오겠네. 가로는 몇 초? 0.2, 세로는 몇 초? 0.3 만큼 커졌어. 제일 처음은 까만 거고 t초 지났을 때 이렇게 빨간 거로 되었다라고 합시다. 그러나 이거의 길이는 0.2t 2tcm가 될 거고 여기서 이까지 늘어난 길이 여기서 이까지는 0.3t 3t가 되겠네. 이게 끝이고 지금 질문이 뭐라고? 넓이의 변화율을 질문을 했네. 당연히 이 빨간 부분의 넓이는 0.4t 더하기 4 더하기 0.2t 가 넓이. 그럼 넓이의 변화율은? 고뱀이 정렬 같은 고뱀 위주로 가면 낫겠지? 그러면 0.3 0.2t 플러스 0.3t 플러스 4 이게 답이지. t 자리에 뭘 집어넣어야 될까? 다시 이제 문제를 읽어보자. 직사각형이 이 까만 게 정사각형이 되는데 정사각형이 되도록 하는 t가 몇 초의 정사각형이 될까? 이걸 계산해야지. 어떻게 할까? 0.3t 더하기 4는 0.2t 더하기 4 양변 10을 곱하면 0t 플러스 40은 2t 플러스 50 넘기고 t는 50 50초 후에 정사각형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답은 넓이의 변화율 이게 답이라고 했는데 t 자리에 뭘 집어넣은 거? 50 집어넣은 게 답이야. 50 집어넣고 계산해줘라.
그럼 계산하는 건 너희들 해주면 되고. 그 다음 반지름이 2cm인 구 모양의 풍선에 공기를 넣으면 반지름의 길이가 몇 초 1cm씩 커진다라고 한다. 풍선의 반지름의 길이가 6cm가 되었을 때 다음을 구하라. 풍선의 건널비의 변화율, 풍선의 부피의 변화율. 그래. 변화율은 뭐 변화를 미분을 한 거다. 다 알면 뭐하냐. 공식을 까먹으면 안 되지. R9의 부피 공식, 건널비 공식. 이잖아. 반지름이 R인 9의 부피 공식은 3분의 4파이의 세제곱. 이고. 이 모르면 안 풀리는 거지. 건널비 공식 4파이의 4파이 R의 제곱. 이거 당연히 알아야지 풀리는 거고. 다시 갑시다. 제일 처음 사항이 아까 뭐 수면에 입수한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사항이야. 반지름의 길이가 2cm인 구 모양이 있대. 여기서 바람을 더 넣는다는 거지. 제일 처음에 반지름이 2cm인 구 모양의 풍선에 공기를 넣으면 몇 초 반지름이 1cm씩 커지게끔 공기를 넣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6cm가 되었을 때 다음을 구하라. 건널비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 일단 t초가 지나면 풍선이 커져 있겠네. 변화율 지문이니까 t초 상황을 생각을 해야 될 거고. 제일 처음에 이제나 여기서 이까지의 길이가 2. 이거의 길이가 t. 왜? 몇 초 1cm? t초 지났으니까 tcm 커졌겠지. 제 질문이 건널비의 변화율, 그 다음에 부피의 변화율. 건널비와 부피부터 일단 구하고 변화율은 미분을 해주면 될 거고. 건널비는 4. 바로 그래. 뭐의 제곱? 2의 쉬. 이 풍선 커져 있는 2 플러스 t의 t 플러스 2의 제곱. 이게 건널비가 될 거고. 커져 있는 이건 점선이 될 거고. 커져 있을 거야. 3분의 4 파이 t 플러스 2의 세제곱. 이게 되겠네. 그러면 건널비의 변화율은 이제가 미분 8파이 t 플러스 2. 그치? 네모 제곱, 안에 네모 프라임 해봐 1이니까. 부피의 변화율은 4파이 t 플러스 2의 제곱. 건널비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 이게 답이라고. 그럼 이젠 t 자리에 뭘 집어넣어야 될까? 이걸 고민을 해야지. 언제 변화율을 구하나? 공기를 넣기 시작하나요? 풍선의 반지름의 길이가 6cm가 되었을 때 얘가 반지름이 풍선의 반지름이 이게 될 거야. 얘가 6cm가 되었을 때 t가 먹을 때 4일 때 4 집어넣고 계산한 거야. 68 48파이 36 4 144가 144파이 이런 식. 이게 앞에 것보다는 좀 나을 거야. 이 해석만 할 수 있으면. 이렇게 공식 당연히 알다는 전제하에 봅시다. 이것도 좀 질문을 하던데 무슨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20cm, 높이가 5cm인 원 기둥이 있다. 밑면의 반지름은 몇 초 0.2cm씩 줄어들고 높이는 0.5cm씩 늘어난다. 10초의 부피의 변화율, 기둥의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래. 밑면의 반지름이 20cm. 어떡한 거야? 높이가 5cm 인 원 기둥. 이렇게 있대. 여기에서 시각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 밑면의 반지름은 줄어들고 높이는 늘어나는 이런 형태가 될 거야.
이거의 길이가 0.2t. 밑면의 반지름은 줄어들어. 몇 초? 0.2t. t초 상황. 변화율 질문이니까. 높이는 몇 초? 0.5cm 늘어난다. 여기서부터 이까지 길이가 얼마? 0.5t가 되겠네요. 지금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래. 부피는 밑면적 곱하기 높이. 밑면적은 파이 곱하기 20-0.2t 제곱 곱하기 높이 5t. 좀 짜증이 나네. 세제곱이니까. 뭐 어찌됐든 부피를 조금 정리를 합시다. 파이 곱하기 제곱이니까 순서 바꿔도 상관없지. 0.2t 안 바꾼 게 나을까? 마이너스 20의 제곱 곱하기 0.5t 플러스 5 이것이 그러면 부피의 변화율은 미분한 거니까 곱의 미분으로 갑시다. 곱하기 0.2 곱하기 더하기 파이 이게 실수 없이 20의 제곱 곱하기 0.5 이게 부피의 변화예요. 이게 답이라고. 근데 언제? t 자리에 10 소수가 있어서 좀 짜증나긴 한데 미분 그냥 곱의 미분이야. 내분 미분법이랑 곱의 미분법 섞어놓은 거야. 미분만 제대로 해서 대입하는 거. 실수만 안 하면 풀지 않을까 싶다. 필세 합시다. 키가 1.65m인 사람이 지상 3m 높이의 가로등 바로 밑에서 출발을 하여 일직선으로 매분 90m 속도로 걸어간다. 그림자의 머리 끝이 움직이는 속도. 그 다음에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어찌됐든 변화율 질문이네. 뭘 구하라고? t 초가 아니라 매분 어쩌고 했습니까? t분 후 상황을 생각을 해보자고. 지면이 있고 가로등이 있고 가로등의 길이가 3m라고 했고 단위를 생략을 합시다. 가로등 바로 밑에서부터 사람이 1.65 절반쯤 되겠지. 사람이 이쪽으로 걸어간다는 거지. 얼마? 매분 90m 속도로 걸어간대. t분 후 상상을 해봅시다. 그럼 사람이 걸어가 있겠지. 이쯤 걸어가 있다라고 합시다. 걸어가 있으면 그림자, 그러니까 가로등이 여기에서 빛이 사방으로 퍼질 거고, 그럼 빛이 이렇게 돼서 머리끝을 스쳐서 이렇게 그림자는 여기서부터 머리끝까지 그림자가 생성이 되겠네. 일단 이런 상황. 그럼 여기서 얘가 1.65m, 당연히 여기가 1.65m, 여기서 이까지의 길이 제가 여기서 이까지 길이가 t분 지났어. 90 t 미터가 되겠지. 매분 90m. t분 지났으면 90t 미터 다 있겠지. 어찌됐든 이 상황. 이게 그림자가 이렇게 된다는 거는 일단 상상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들 지금 일반 질문이 그림자의 머리 끝이 움직이는 속도
아까 속도가 뭐라고 했냐고 하면 위치를 미분한 거라고 했어. 위치를 미분. 그림자 끝의 위치는 여기네. 여기서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중학교 때 물리 뭐 과학하면서 혹시 이제가 중학교 교재에 어딘가 있을까? 내가 중학교 과학 수업하면서 한 것 같아. 위치의 3요소. 그럼 지금 이렇게 합시다. 너네 이제 위치가 어디냐? 보통 주소 말고 위치. 보통 위치를 말하라고 하면 어디에서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렇게 표현하게 돼. 그러니까 위치의 3요소가 기준점, 방향, 거리. 네, 일단 한번 딱 찍어주고 머리끝의 위치는 어디에서의 거리가 될까? 가로등 바로 밑에서부터 이까지의 길이가 머리끝의 위치가 되는 거야. 그럼 이거의 길이를 계산해야 돼. 이거의 길이를 네모라 두고 갑시다. 이거의 길이 이제가 뭐 네모라 뒀습니까? 마이너스 네모 마이너스 90T가 되겠네. 당연히 지가 삐딱이 안 써있을 거니까 비례식 세우면 네모 네모 마이너스 90T는 1, 1.6 이렇게. 얘는 얘 바로 갑시다. 3네모 마이너스 270T는 1.65 네모 넘기고 300에 1.65 1.35 네모는 270T 네모는 20은 좀 아니잖아. 1.35분의 270t 일단은 이거지? 뭐 1.3을 넘어가면 분모 분자가 얼마를 곱해야 돼? 네. 135분의 270이 200 2 그러니까 200t T 이게 200t 얘가 110t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가 뭐라고 했어? 시간 속도는 뭐를 미분한 거? 위치. 그림자의 머리끝이 움직이는 속도. 그림자 머리끝의 위치를 미분한 거. 그림자 머리끝의 위치가 얼마라고? 머리끝의 위치 110T 200. 어디에서? 가로등 바로 밑에서. 기준점이 가로등 바로 밑에서의 위치. 거리. 200t가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다 뭐 이렇게 푸니까 가로등 바로 밑에서 200t만큼 떨어져 있네. 위치가 200t. 그러니까 속도는 요 놈을 뭐한 거? 200 하니까 200 200.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t분 후 상황이야. 이게 t분 후 상황. t분 후 상황에서 그림자의 길이가 얼만데? 110 110. 변화율은? 110 110이 된다. 110t를 미분을 하고 t분 후 그림자의 길이가 110t.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은 길이를 미분을 하고 110. 이게 일단 변화율 질문까지 개념원리 확인 체크 문제까지는 했는데 조금 얘네들 해보고 오늘 부정적분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일단 안 됐고 179번 하나는 가고 반지름의 길이가 5m인 반구 모양의 물탱크에 물을 넣기 넣는다. 수면의 높이가 매분 1m씩 올라간다. 물을 넣기 시작한 후 2분 후 수면의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래. t분 후의 상황을 생각을 합시다.
매분 어쩌겠습니까? 매분 수면이 하나도 물이 없는 상황에서 물을 넣는다고 했어. 그러면 방구가 있고 T분 지났으면 이 원의 중심 물이 좀 차 있겠지. 차 있을 거다. 너무 좁아가지고 수면은 정확한 원이 될까? 구의 특징은 구의 어떤 식으로 자르든 단면은 항상 원이야. 원. 이 원의 중심이 여기 있을 거고 이 끝점이 있을 거고 언제나 이거의 길이가 t. 매분 1m씩 t분 지났으면 t분 올라가 있겠네. 이게 될 거고 수면의 반구 모양의 용기의 반지름은 5m라고 했고 지금 질문은 수면의 넓이의 변화율을 말해. 넓이를 미분한 게 뭐냐? t분의 상에서 수면의 넓이 이걸 계산해야지. 이 면적을 계산해서 미분한 게 답이야. 이 면적 원이지. 원의 면적 구하려면 반지름을 구해야 되겠네. 여기서부터 이까지 길이를 구해야 돼. 혹은 뭐 어떤 식이든. 이거 언제 이 길이가? 이거의 길이를 구해야 돼. R. 그러니까 수면의 넓이는 파이 R의 제곱이 수면의 넓이가 될 거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수직이 될 거고 이게 5지. 왜? 구라고 했잖아. 9의 중심에서 9 위에 어떤 점까지 그런 전부 다 5가 될 거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그럼 25는 파이 곱하기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10t를 미분을 하라. 이게 수면의 넓이의 변화율이라고 하면 불러. 이게 다. 근데 언제? 2분. t자리 2. 그러니까 8 파이. 답은 8이 되는 이런 식. 그러니까 지금 179번 뷰의 문제는 미분을 몰라서 틀리지는 않아. 미분을 몰라서. 넓이의 변화율이면 넓이를 미분한 거야. 넓이를 계산을 해야 돼. 넓이를 계산하는 과정까지는 미분과는 상관없는 거야. 그 전에 이때까지 배워왔던 피타고라스는 뭐 당연히 안 풀리는 거고 구의 성질 모르면 당연히 안 풀리는 거고 넓이 공식 뭐 미를 모르진 않을 건데 이런 걸 모르면 안 풀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건 뭐 다양하게 풀어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추가되는 개념 자체는 딱히 많은 게 없었다라는 거. 정리를 좀 해봅시다. 다시. 오늘 한 게 속도와 가속도, 그 다음에 변화율 질문을, 변화율 파트를 공부를 했어. 속도와 가속도, 그러니까 운동에서의 속도 가속도인데 미수 2에서 다루는 운동은 수직선 상에서 운동, 직선 운동을 다뤄. 직선 운동이라 하면 앞으로 가든가 뒤로 가든가 위로 가든가 밑으로 가든가. 아까도 말했듯이 미적분에서 다루는 운동은 평면 운동, 좌표 X, 좌표 Y, 좌표 두 개짜리 운동. 대학교 때는 3차원 운동, X, Y, Z 좌표. 근데 그게 기본은 전부 다 하나짜리, 저게 기본이야. 거기서 좌표만 하나 추가시켰을 뿐이야. 어찌됐든 지금 다룰 운동은 수직선 위에서 운동, 거기에서 속도, 가속도를 구하라. 그러면 t초에서의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이다. 미분한다는 게 시각에 대한 위치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속도, 시각에 대한 속도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가속도. 그 개념 알아야 되고, 속도가 양수다, 전진한다, 위로 올라간다. 속도가 음수다, 후진한다, 밑으로 내려간다. 운동 방향을 바꾼다. 그 말은 속도의 도가 양수에서 음수 혹은 음수에서 양수 바꾼다. 운동 방향을 바꾼다 그런 표현이 나오면 반드시 시각에 대한 속도 그래프를 그려야 돼. 식이 주어지면 그래프 그려서 생각을 해야 돼. 식 자체에서 뭔가
하겠다 하지만 그냥 그래프 그려. 그래프 그리기 쉬운 형태만 식이 주어지게 됩니다. 일단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이런 거 한 번쯤 읽어보고 여기 뭐 속력이란 속도의 절대값을 속력이라고 한다 뭐 이런 거 금방 말했던 게 이거 위치 미분하면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 속도는 V라는 기호 많이 쓰고 가속도는 A라는 기호를 많이 쓴다. 그 다음에 변화율 문제 길이의 변화율, 넓이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 변화율 문제는 뭘 생각하고 반드시 T분 후 혹은 T초 후, T시간 후에 상황을 그림을 그려야 돼. 그림을 그려서 문장으로 주어지면 그 문장 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어떤 길이 계산을 하고 뭐 이런 거 계산해서 길이의 변화율은 길이를 미분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적당히 풀어줘야 된다고. 조금 풀다가 보면 웬만한 거는 그냥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아. 변화율 문제. 추가되는 공식들이 없다라고 봐야지. 그냥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뿐이야. 우리 요령. 그 다음에 뭐 이거 아까 풀긴 풀었는데 생각 외로 이런 것들이 상상이 약생 비슷하지 뭐. 이게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그걸 생각하기 힘들어하는 애들이 참 많더라고. 여러분들 위로 던지면 올라갔다 내려오잖아. 그것도 파가면 상상은 천천히 설명 상상은 하지. 그게 빨리 안 되는 케이스가 좀 있더라고. 어떤 식의 운동인지 그걸 상상해서 접근을 해보라고. 그러니까 운동 어쩌고 하면 뭐가 어떻게 움직일 거다. 내려갔다 올라갈 거다. 뭐 이런 식 좀 상상을 해서 풀어보라고. 이쯤 이고 그 다음에 이게 다음 주까지 최대한 부정적분 전까지는 깔끔하게 좀 되어 있으며 그리고 지금 프린트 준 거 보면 뒤에 페이지 어디까지야? 9페이지까지가 개념을리고 10페이지부터는 다른 문제집이거든. 저번에 말했지. 체크되어 있는 건데 우선순위에서 좀 구소리로 밀어. 너무 어려우니까 어려우면 좀 할만하다 하면 들이대보는데 다른 문제인지 먼저 풀고 좀 하는 걸로 우선순위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남은 게 지금 학교 진도가 어디야? 그때 벌써 끝났어. 왜 이래 느려? 한 달은 되려나? 아니 학교에서 달려버리면 가능은 한데 학교 교과서 자체가 그렇게 내용이 많지가 않으니까 남은 게 어쨌든 다음 시간에 토요일 와가지고 부정적분, 정적분, 정적분의 활용 부정적분 다음 시간에 부정적분은 토요일 날은 부정적분에서 정적분 천천히 하면 부정적분만 하고 다음 주까지 다 끝내기 힘들어. 당연히 두 번만에 다 끝내는 거야. 미친 짓이고 두 번, 한 번, 두 번 빨리 하면 다 다음 주 다 끝내는 거야. 다 다음 주 적어도 4번은 수업을 해야 될 거야. 4번은 적어도 하면 다음 주에 그 정도면 학교 수업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빨리 달려가기는 하는데 목표가 여기가 10월 여기 지금 12월 10일 5일부터 여기가 이때 적분이 끝난다라고 하면 1주, 2주? 2주 딱 되는 다 못 나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학교 진도가 정적분 다 소양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고 자, 나도 예측이 안 된다. 이왕이면 다 끝내는 게 제일 이상적인데 일단 준비는 다 끝내는 걸로 준비는 해야 되고 우리가
아무리 해봐야 뭐 2주 전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 진도는 하고 대신 진도 빨리 못 나갈 만큼 너네들 아까도 말했듯이 부정적 분 전까지는 깔끔하게 좀 제대로 푸는 걸로. 오늘 피곤하더라도 금방 했던 필수제만큼은 좀 풀고 잤으라. 그러니까 오늘 1시간 더 하고 다현아 다 풀어와라. 병원에 살 일 없잖아. 다현아 안녕. 근데